여러분들 쿠팡에서 드라이기를 검색해보면요, 아주 좋은 드라이기를 4만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드라이기로 검색한 결과인데, 다이슨은 보통 드라이기 풀세트로 하면 한 6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쿠팡에서 한 4만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에 드라이기 없는 분 없잖아요. 대부분 집에 드라이기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드라이기가 나오면은 사실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한 번쯤 교체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드라이기에 돈 쓰고 싶지 않았는데 큰맘 먹고 교체를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기를 1688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중국에서는 얼마에 파는지. 4만원에 사도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는데요. 1688에서 이 드라이기를 이미지 검색을 해줄게요. 아까 쿠팡에서 검색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들이 99위안, 199위안 이렇게 나오죠. 중국 내수에서 사면은 2만원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쿠팡에서 47,800원에 팔고 있다는 거는 쿠팡 수수료랑 물류비랑 뭐 반품에 대한 손실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가격에 책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중국에서 떼오는 원가는 2만원대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끝났다 끝물이다 하지만 최근에 상장 턱끝까지 갔던 몇몇 회사들, 매출 1,000억 언저리까지 갔던 회사들, 이런 소형 가전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신박한 상품을 잘 소싱하기만 하면 몇 달 만에 돈을 얼마 투자하지 않고도 대박을 칠 수 있는 이게 바로 소형 가전입니다. 저도 몇 년간 코칭을 하면서 2, 3개월 만에 몇 억씩 벌고 빠지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봤어요. 여름에는 BLDC 선풍기, 겨울에는 가습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전 있잖아요. 두유 제조기, 반려동물 털 흡입, 소형 오븐, 솜사탕 제조기,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서 억대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소형 가전들은 이분들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상품화가 된 거를 가져와서 로고를 붙여서 유통을 시키는 건데요. 이런 상품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들이 많아서 키워드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유 제조기 같은 키워드는 이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키워드에는 아예 광고 단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들여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상품들은 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작은 편의를 도모하는 제품들이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다이슨 드라이기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 번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슨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은 이런 다이슨과 거의 비슷한 기능하면서 예쁘고 가벼운 드라이기, 여행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드라이기라고 하면은 4, 5만원이면은 가볍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 타겟인 상품 마케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SNS에서 이런 거 보여줬을 때 반응성도 좋습니다. 신박하다 보니까 와 이거 봐봐 하면서 공유하기도 좋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신박한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소싱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이걸 구매해서 얻는 편익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싸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저렴하다니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카테고리들은 이렇게 장점이 많은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이미 중국 공장에서 양산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로고만 박으면 되는 건데 그 로고에 대한 미니멈만 지불을 하면 되니까. 이런 상품들은 그럼 어떻게 소싱하느냐? 캔톤 페어 1기에 가면은 이런 아이디어 가전들의 천국입니다. 매년 이런 가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캔톤 페어에 전시가 됩니다. 캔톤 페어 1기에 가보면 이런 아이디어 가전 한국에서 팔려고 하는데 얼마냐라고 하면은 뭐 그분들의 영업 멘트일 수도 있지만 이거 안 그래도 어제 한국 바이어가 10,000개 사갔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풍기 같은 계절 가전 같은 경우는 5, 6월 그러니까 지금 시즌 가면 이미 네이버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전의 MOQ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가전을 수입 대행해주는 분이 또 있습니다. MOQ가 1,000개인데 나는 1,000개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이분이 1,000개의 MOQ를 소화를 하고 3명의 셀러한테 각각 300개씩 분배를 하고 이분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합니다. 이분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또 먹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뭔가를 수입할 때 MOQ가 적기도 하거니와 MOQ를 또 분산시켜주는 브로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 3명이서 이 300개씩 받아가지고서 자기의 로고를 찍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의 상태가 괜찮고 성장을 하고 초기라면은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두가 돈을 벌게 되지만 시장이 성숙기로 가게 되면
되면은 점차 돈을 벌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재고를 떠안게 되게, 이런 가전 브랜드에서 상장이나 매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는 루메나인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제 여름을 앞뒀다 보니까 휴대용 선풍기, 이게 뭐지? 음식물 처리기인가요?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음식물 처리기가 요즘에 많이 하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것 같고, 많이 팔리는 게 선풍기 계열이다 보니까 선풍기가 메인에 진열이 된 모습이고, 지금 팔리지 않는 다른 뭐 가습기나 온풍기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들어갔고, 2020년에 23억, 영업이익 66억. 괜찮았죠? 지금은 매출이 그때에 비해서 2배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동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제조 상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졌지만 뭐 적자가 되거나 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2014년에 설립을 했고, 여기 설립자분이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루메나라는 이름답게 휴대용 랜턴으로 유명해졌고, 지금은 소형 가전 카테고리 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빠르게 M&A를 해서 그나마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건진 케이스예요. 대표님이 2021년에 IPO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게 됐고, 2022년에 IPO가 아니라 M&A를 하게 되는데, 특수 목적 법인인 SPC에 지분의 51% 경영권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당시 1200억의 밸류를 받아서 610억 정도의 현금을 엑시스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투자나 시장이 보수적이 되기 전에 하신 거라 밸류를 매출액에 비해서 높게 받으신 것 같아요. 2021년 2년 당시라고 하면 매출액이 242억에서 382억으로 뛴 구간이고, 모든 구간 중에 21년, 22년 구간이 확실히 성장했고 3, 4년 구간이 확실히 성장했는데 2, 3년 구간이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었고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20년, 21년, 22년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럼 내년에는 한 500억 하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이후로 뭔가 내수 시장이 확 죽으면서 좀 다르게 갔죠. 근데 4년에 다시 반등을 한 거는 M&A 이후 뭔가 잘한 게 있었겠죠. 제가 이번에 이런 카테고리를 조사를 하면서 챔피언이다, 우리나라 소형 가전 넥스트는 애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확실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느꼈고, 브랜딩 전략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톰의 웹사이트는 쇼핑몰이 아닌 형태로 회사의 웹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브랜드를 미닉스, 프로티원, 톰 이렇게 3가지 브랜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IR이나 채용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톰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문어 숙회를 팔던 대표님이 LED 마스크를 우연히 팔게 되면서 하루에 100대씩 팔면서 갑자기 커졌고요. 그때 가전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결과가 상이한 두 카테고리를 팔아보면서 문어 숙회를 팔면 안 되겠구나, 돈을 벌려면 가전을 팔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3개의 메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출액을 보면 99억이었는데 이미 20년에 루메나가 210억이었다고 보면은 루메나가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이 매출액이 맞나요? 제가 자료를 GPT한테 시켰다가 조금 가공했더니 잘못 가져왔는데, 애톰을 검색해서 보면 맞네요. 20년에 약 90억대였던 게 180, 160, 140억 하다가 갑자기 24년에 근 8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75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0억 하던 게 31억으로 뛰게 됩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궁금할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매출액이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 결과가 훨씬 더 궁금해지는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미닉스는 내가 애톰 건지 모르고 상세 페이지 레퍼런스로 공부하다가 제가 최근에 봤던 상세 페이지 중에 가장 잘 만든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해놓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미닉스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톰도 약간 뭐라 그러지? 핀터레스트에 있을 법한 뭔가 초현실주의적인 미감을 가진, 서구적 감성을 가진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티원은 너무 잘 만든 프로틴 브랜드. 그러니까 감도와 감성이 다했다. 여성 타겟으로 정말 잘 풀어낸, 시각적으로. 이게 미닉스의 대표적인 가전인데, 미니 건조기, 각각 여성 모델이 나와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세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기는 그렇다 쳐도 사실 이 2가지 가전은 1, 2인 가구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시장을 정확하게 뚫어버렸죠. 저도 식기세척기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전 설거지를 좋아하지만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어서 구매를 망설이는데 빌트인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또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저는 구매 안 할 것 같긴 한데 건조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니 세탁기도 하나 샀는데 잘 쓰고 있거든요. 미니 건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소개한 회사들은 거의 다 비슷한 성향을 따르거든요. 중국에서 개발한 계절 가전이나 비슷한 소형 가전을 비슷하게 팔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디자인을 더 자기네 결에 맞는 거를 만드냐, 소구점을 어떻게 잡냐의 차이인데 이 애톰의 특히 미닉스의 가전만은 자신들만의 방향성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판매량이 23년 출시 이후 24년에 520억 원의 매출이 음식물 처리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 매출이 이해가 되죠. 갑자기 뛴 거는 이전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음식물 처리기와 같은 히트 상품을 내게 된 거죠. 이 브랜드가 애톰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할 만큼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향성이 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톰 건데요. 이런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같이 갑니다. 보통 따로잖아요.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대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안 써봤는데 디바이스 효과 있나요? 궁금해서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는 분들. 저는 단백질 중에 뭔가를 먹으면 피부에 뭔가 올라오는 체질이어서 이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는 안 먹는, 그래서 제가 타겟은 아니지만 프로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싫은 여성분들은 사 먹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틴 시장의 문제들은 그 글씨체가 주는 너무 터프한 느낌, 파워풀한 느낌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느낌.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잘 푼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브랜드들이 친근하게 만들긴 하지만 프로티원만큼 시각적으로 세련되게 푼 브랜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오아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죠? 오아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오아는 정말 쇼핑몰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오아의 매출액을 보면서 브랜드적인 감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오아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같은 소형 가전이면 5억 거를 쓰겠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진이나 콘텐츠에 신경을 덜 쓰는 느낌이에요. 오아의 재무적 성과는 애톰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지금 비슷한 상태니까 오래 판가름 날 것 같긴 한데 내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외부에서 그냥 브랜드의 결만 봤을 때 애톰이 너무 위에 있어서 애톰이 앞으로 엄청 치고 나가지 않을까요? 오아는 비슷합니다. 애톰이랑. 아마 오아 대표님이 애톰이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비슷하게 해나가지 않을까요? 참고로 애톰의 음식물 처리기가 국산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가습기로 큰 회사고요. 청소기, 선풍기, 블루투스 스피커, 안마기 등의 소형 가전. 21년에 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합니다. 밸류가 안 맞아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 말에 상장을 재도전하겠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이 기사가 났다라는 건 사실 준비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이후와 합병 공시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회사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기사를 보면 작년 12월 기사인데 일단 12월 예상 작년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결산하니까 900억 되었나 봐요. 28년까지 1,400억으로 늘려서 영업이익률 이렇게 달성하겠다. 이제는 쿠쿠, 유닉스와 경쟁한다라는 거죠. 무아스입니다. 무아스는 탁상시계, 무드 등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그 웹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웹사이트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네요. 너무 예쁘다. 역시 디자인에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900억 매출이 오아는 웹사이트를 왜 예쁘게 만들지 않는가? 너무 예쁜데 시계만으로 잘 될 수 있나? 매출액이 2020년에 80억이었고 200억, 204억, 212억 이렇게 조금 성장하다가 작년에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하긴 했어요. 여기는 한 번은 적자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라쿠진입니다. 생활가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소형 오븐,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이라든지 청소기 이런 거 많이 팔고요. 이거를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 오븐. 근데 이거 34만 원이면 LG 삼성 거보다 비싼 거거든요. 신제품인가 봐요. 좀 많이 비싼 편인 것 같긴 해요. 이걸 일단 이 가격으로 했다가 나중에 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되게 오래된 회사라서 2018년부터 매출액이 이미 329억이었고 21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살짝 내려온 추세인데 작년 매출이 아직 마감을 안 하신 건지 집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장이라던가 M&A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로인데요. 매출액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너무 슬프죠. 미로가 이번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미로를 보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웹사이트 전형을 보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조금 스크롤을 내리면 가습기가 바로 보이는 게 여기에 이제
이쪽 반 신경을 쓰고 밑에는 신경 안 쓰는구나 막 히터가 나와 있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메인 페이지에 싹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밑에 후기 부분도 작년 리뷰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회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미로도 원래 이런 예쁜 가습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최근에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4월 15일.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해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2020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죠. 22년에 살짝 반등은 했지만 23년에 반토막이 나고 24년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누적된 적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계속 매출을 내려면 순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제품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발주할 만한 돈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있는 그냥 재고를 판매하는 수준의 계획이었으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죠? 스매그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된 회사라서 한때 모두가 열광했던 냉장고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이탈리아인가? 거기에서 수입을 해온 건데요. 이게 스매그 코리아는 정확하게 아니고 제이 컬렉션이라는 회사가 수입을 해왔고요. 여기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유행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에 200억 정도였다가 점점 떨어져서 작년에 150억에 조금씩 적자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예뻤죠? 12년에 들어왔으니까 2013년부터 팔아가지고 오랫동안 잘 하다가 지금은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장사 중에서 위닉스의 실적인데요. 이런 소형 가전이 진입장벽이 낮고 또 특히나 처음에 뭐 손풍기나 이런 작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공기청정기, 선풍기, 밥솥 이런 카테고리로 점점 넓혀가다 보니까 위닉스가 중견기업인데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에 3,800억을 찍었고 당기순이익 424억 원. 2021년에 4,000억을 넘었지만 당기순이익이 반토막이 났고요. 2022년부터는 매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결국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44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위니한데요. 작년에 이미 회생 절차를 개시를 했고 이거를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안 했던가 그래서 최근에 4월 25일에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의 신청 기간이라서 뭐 이의 신청할 거다라고 기사는 났는데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2020년에 8,700억으로 위닉스의 2배죠. 당기순이익은 낮지만 규모가 커서 그런지 직격탄을 빨리 맞습니다. 2022년부터 순이익이 마이너스 700억이 되고요. 23년에는 매출이 3,500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000억이 됩니다. 24년에는 1,000억 원 떨어지고요. 단기 순이익은 매출보다도 큰 마이너스 1,690억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매년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고 있고 또 매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캔턴 페어가 있을 거고 캔턴 페어에도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러 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헤어드라이기처럼 이제는 점차 브랜드가 아니라 쿠팡에서 그냥 사는 추세로 가지 않나 저는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소형 가전 시장도 브랜드 없이 쿠팡에서의 거래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전에 브랜딩을 제대로 해놓은 회사가 아니면 지금 새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제 쿠팡을 끼지 않으면 소형 가전 쪽은 진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이 다음에 재고가 많은 대표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재고가 많은데 어떻게 털어야 될지 모르겠다,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